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김홍신 작가님의 겪어보면 안다라는 수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작품에서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이렇게 10가지에 대해 경험을 소개하면서 겪어보면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겪어보면 안다. 김홍신. 몇 해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쓴 글 겪어보면 안다를 낭송한 적이 있습니다. 50초 남짓한 짧은 영상인데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에 빠른 속도로 퍼지며 지금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0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달라도 사는 일에 대한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되새기며 제 인생 사례에서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안은 금융사고로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 등살에 아버지는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오전 4시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나갔다가 밤 12시 통행금지가 시작되면 집에 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굶주림에 지쳐 생쌀을 씹어먹거나 밖에 나가 삘기나 생미나리 따위를 뜯어먹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옆집 누나가 담 너머로 밥 한 사발을 몰래 넘겨주면 그 밥이 하느님 같았습니다. 커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누나를 찾아보았지만 군의관인 형부를 따라 일찍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나아진 세상살이에 대부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악착같이 만든 까닭도 배골턴 시절을 떠올렸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모든 생명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1982년 소설 집필을 위해 취재차 인도에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과 샘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수돗물이나 강물을 마셨다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갈 수도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물을 사 먹었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도 석회질 때문에 물을 사서 마셔야 했으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아직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도 물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프를 타고 사막을 횡단했는데 한 번은 깜빡하고 차에 마실 물을 씻지 못했습니다. 불구덩이 같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머리에 물수건을 얹고 그 위에 책 넓은 모자를 써도 금세 수건이 말랐습니다.
지독한 목마름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삭신이 녹아 흐물거리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질 무렵에야 목적지에 도착해 마신 물맛은 황홀경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물 없이 하루만 살아본다면 물이 곧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봄날에 산에 오르면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심하게 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손수건이나 휴지로 해결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안나 푸르나를 등반할 때는 폭설로 험난한 빙판길을 건너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줄줄 쏟아지는 콧물을 손수건으로는 감당 못할 지경이어서 배낭고리에 수건을 달아야 했습니다. 견디기 고통스러운 문제는 잘 때 생겼습니다. 콧물이 심하게 흘러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누워가며 겨우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강행군으로 피곤했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막힌 코 때문에 잠들 수가 없더군요. 평소에 저는 코로 숨 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가 막히니까 숨 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행복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디 코뿐이겠습니까? 온몸을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제가 20대였던 1970년대엔 취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새빵살이하는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게 죄송스러워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학훈단 출신 장교로 제대했음에도 전공이 국문학이다 보니 입사 원서 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은사인 대학 총장님께서 마침 취업을 알선해 주셨는데 한센병 환자를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서운 전염병이란 소문이 파다하여 염려되었지만 제 형편에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2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유준 교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DDS를 처방해 주어 그 독한 약을 6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한센병 환자가 주인공인 제 첫 번째 장편소설 해방영장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치열해진 취업전선을 뚫기 위해 젊음을 불사르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20년에서 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던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에겐 일터가 낙원입니다.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걸. 정치를 접고 한동안 거의 두문분출한 채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발해에 대한 글을 쓰며 여러 가지 병고를 겪었습니다. 3년간 햇빛을 거의 안 보고 물을 적게 마시고 하루 12시간 가까이 책상 앞에 앉았다가 그만 요로 결석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결석 제거 시술을 하고 나서 바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왼쪽 옆구리 뒤편에서 그 무시무시한 통증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로 결석인 걸 대번에 알아차리고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하루 동안 통증 완화제를 복용하고 척추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몸속에 있던 돌이 빠져나왔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한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플 때는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알면서도 낫자마자 바로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해야 합니다.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원고를 씁니다. 어느 날 만년필을 가지고 외출했다가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새 만년필에 익숙해지려면 매일 이것저것 쓰며 몇 달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손가락에 쥐가 나고 손목도 굳습니다. 글씨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년필을 단지 글 쓰는 도구로 여겼는데 잃고 나니 그 존재가 무척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제 불찰을 탓했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쓰던 원고를 다른 종이 뭉치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는 바람에 글을 새로 쓴 적도 있습니다. 다시 쓰긴 했지만 먼저 쓴 글과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사랑, 품성, 배려, 포용 등을 잇는 무형의 영혼 분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잃은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당연시 하다가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또 그가 참 소중한 존재임을 압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저는 50줄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이승을 하직하고 2년 뒤에 아버지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7살이나 어린 아내와 오누이같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고 결혼할 무렵에도 건강이 나빴습니다. 아픈 몸으로 아들과 딸을 낳은 건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마저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지간히 아내를 애태웠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 딸아이는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이 다음에는 아프지 마 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목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햇살처럼 왔다가 달빛처럼 쓰러져 간다고 했던가요? 제 곁에 있어주던 부모님과 아내가 떠나고서야 그들이 저를 존재하게 해준 하늘의 천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군사정권 시절 콩트집 도둑놈과 도둑님을 발표한 저는 계엄당국의 보안대에 끌려가 소설 속 도둑님이 누군지 대라는 취조를 받았습니다. 국가원수 모독, 국가체제 부정, 군 모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풀려난 저는 오기를 품고 인간 시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차고 한판 붙어보자는 의미에서 주인공 이름을 장총찬으로 짓고 사회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바람에 인간 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저런 우여곡절과 고난이 없었다면 인간 시장은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고난과 시련을 관통한 자만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고통은 훗날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엄청나고 화려한 게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만도 행복인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도 사람도 다치고 병원에 갈 때는 버스 타거나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수입이 적다고 투덜대는 월급쟁이가 몹시 부럽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환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평범한 일상이 남의 얘기로만 여겨집니다.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겐 오늘 하루가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그룹의 어느 회장님과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친밀하게 형님 아우하며 지냈습니다. 외환 위기 때 회장님의 그룹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해체되었으며 갖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달래려고 그랬는지 회장님은 저를 자주 불러 억울한 사연들을 쏟아놓곤 했습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기록한 두툼한 자료집 2권이 꽂혀 있습니다.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자유롭게 나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다고 했던 그분의 말씀입니다. 천하에 누릴 건 다 누렸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평범한 것이 진짜 행복이란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건강한 분이었으니 그런 병고를 겪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할 때 나 자신도 행복해지며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가족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1980년대 중반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면담 뒤에 벵가지 근교의 바닷가 경치에 반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큰 바위 사이를 거닐었는데 어느 순간 제 가슴에 자동 소총 총구가 맞닿았습니다. 그때 총을 겨눈 리비아의 국경 수비대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시건 장치를 풀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묻고 답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자동 소총의 성능을 잘 알기에 그 순간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5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도왔는지 한 남자가 세리카 동가라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동아그룹의 홍보 요원이었습니다. 당시 동아그룹은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맡아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줄기를 찾아 사막을 적셔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들이 세리카 동가라는 말로 동아그룹과 한국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풀려나는 순간 내가 없으면 세상 모든 것도 없다는 경고음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지구와 햇빛도 물과 밥도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